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1월 강원도 산악지대 사단. 새벽 2시 13분. 눈발이 옆으로 날렸다. 철조망 위로 하얀 서리가 달라붙어 있었고 감시장비 점검음이 삑삑 끊어지듯 울렸다. 멀리 연병장에서는 야간 근무 교대가 끝났는지 군화가 얼어붙은 땅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번졌다. 사단 정문 앞 도로. 검은 SUV 4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정문 차단기 앞에서 일렬로 멈춰섰다. 번호판은 모두 군용, 그리고 VIP 표식이 붙어 있었다. 초병이 놀라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정문. 미식별 VIP 차량 접근. 확인 바람. 첫 번째 차량 문이 열렸다. 정복을 입은 여자가 내렸다. 방한 장갑을 끼고도 손끝이 단단해 보였다. 어깨에는 별 3개가 새벽 조명에 차갑게 번쩍였다. 초병의 목이 잠겼다. 차차렷. 경례. 그녀가 낮게 말했다. 박도윤 상병. 방금 탈영 처리됐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실종 사건이다. 너희가 숨긴 걸 내가 꺼낸다. 그 순간 정문 안쪽 탄약고 방향에서 쾅.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무전기에서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다. 탄약고. 봉인 훼손. CCTV 전원 차단. 여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했다. 좋아. 증거가 스스로 튀어나오네. 같은 날. 서울 용산. 새벽 1시 20분. 국군기무사령관 서정은 중장은 집무실에서 야간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창밖은 영하 12도. 바람이 유리창을 긁으며 낮게 울었다. 용산의 새벽은 조용하지만 완전히 잠들지 않는다. 도로 위 차량 소리, 멀리서 들리는 경적, 그리고 책상 위 보안전화의 짧고 딱딱한 울림. 그 전화가 울렸다. 서정은은 망설임 없이 받았다. 말해. 수화기 너머 현장 담당 장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사령관님, 강원 사단에서 방금 탈영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서정은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멈췄다. 누구? 박도윤 상병입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군에서 탈영은 끝이다. 명예도 인생도 가족도 무너진다. 더구나 사령관의 아들이라면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하지만 서정은은 알고 있었다. 도윤은 절대 도망칠 아이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힘들어라는 말을 잘하지 않았고 억울해도 도망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낮 도윤이 보냈던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엄마, 내일 휴가 얘기 좀 할게. 근데 혹시 연락 늦어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군대에서 그 말은 보통 괜찮다가 아니라 위험하다였다. 서정은이 낮게 물었다. 부대 지휘 라인. 대대장 김태훈 중령. 군수과장, 보급관 라인 그리고 당직사관 쪽도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서정은은 의자에서 일어나 정복 상의를 걸쳤다. 계급장을 달고 모자를 챙기며 말끝을 잘랐다. 탈영 보고는 이미 전파됐나? 예. 상급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서정은이 차갑게 말했다. 좋아. 그 문서가 목줄이 된다. 예. 거짓으로 올린 보고는 나중에 그 사람을 잡는 증거다. 그녀는 보안전화의 명령을 떨어뜨렸다. 현장 대응반 출동. 차량 4대. 헌병 수사팀 동행. CCTV 서버실 출입 기록. 탄약 유료 재고 전부 현장 보존. 그리고 도윤은 탈영이 아니라 실종으로 보고서를 다시 준비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정은의 눈빛은 이미 엄마가 아니었다. 별 3개의 차가운 결의만 남아있었다. 오전 2시 50분. 강원 사단 정문. 눈이 더 굵어졌다. 경계등 불빛이 눈발에 반사되어 정문 앞이 뿌옇게 빛났다. 차단기는 얼어붙어 움직임이 둔했고 초병들은 방한 마스크 위로 입김을 거칠게 뿜었다. 검은 SUV 행렬이 멈추자 당직사관 박성준 상사가 뛰어나왔다. 몸은 빠르지만 표정은 불손했다. 새벽에 깨워진 짜증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가 서정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도 어딘가 이상하게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사사령관님.
사전 협조 공문은? 서정은은 한 박자 쉬고 물었다. 공문? 예. 상급 부대라도 보안구역 출입은 절차상 공문이 있어야. 헌병 중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지금 긴급 상황이다. 병사가 탈영 처리됐고 탄약고 봉인 훼손이 보고됐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초병에게 손짓했다. 차량 하부 수색부터. 트렁크 개방 확인. 서정은이 미세하게 눈썹을 올렸다. 내 차를 수색하겠다고? 박성준이 애써 규정이라는 방패를 들었다. 규정입니다, 사령관님. VIP라도 예외는. 그 말투에는 존댓말이 붙어 있었지만 속에는 맞겠다가 들어있었다. 새벽 눈바람 속 차단기 앞에 VIP 차량을 세워두고 시간을 끄는 것. 그건 규정이 아니라 방해였다. 서정은이 차갑게 말했다. 박성준 상사. 예, 사령관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은 보안 절차가 아니라 지휘 거부다. 박성준의 목이 잠깐 굳었다. 서정은은 뒤를 돌아 현장 대응 반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정문 통제권 확보. 차단기 개방. 박성준 상사는 현장 보존을 방해한 혐의로 분리. 헌병들이 다가가자 박성준이 다급히 외쳤다. 사령관님, 저는 규정대로. 서정은이 한마디로 끊었다. 규정은 범죄를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눈바람을 갈랐다. 서정은의 차량 행렬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3시 10분. 지휘통제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히터 냄새, 전자기기 열기, 그리고 병사들의 긴장한 숨. 벽면 모니터에는 부대 곳곳 CCTV가 떠 있었다. 그런데 탄약고 방향 화면만 검은색이었다. 다른 화면은 멀쩡했다. 유독 그쪽만. 기무사 요원이 낮게 말했다. 전원 차단 흔적. 케이블 뽑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대장 김태훈 중령이 뒤늦게 나타나 격려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목 근육이 계속 꿈틀거렸다. 사령관님, 보고드립니다. 타령은 경계 근무 중 이탈. 서정은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탈? 좋다. 그럼 이 화면이 왜 죽었지? 김태훈이 잠깐 멈칫했다. 눈 때문에 전선이. 서정은은 조용히 말했다. 눈 때문에 전선이 끊기면 다른 화면도 같이 끊겨야 정상이다. 그녀는 통신병을 바라봤다. 서버실 키 어디 있나? 통신병이 눈치를 보며 더듬었다. 행정보급관이. 서정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정보급관 호출.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소리가 터졌다. 탄약고. 봉인 훼손 확인. 자물쇠 파손.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었다. 김태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서정은은 웃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좋아. 이제 말이 맞춰지네. 오전 3시 18분. 통신대 서버실. 서버실 문 앞에는 허가자 외출입 금지 표지가 붙어 있었다. 행정보급관이 키를 들고 왔지만 손이 덜덜 떨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열어. 서정은의 한마디에 보급관은 결국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계 팬 소리가 우웅 울렸다. 서버렉에는 CCTV 저장 장치, 출입 기록 서버, 통신 기록 백업 장치가 줄지어 있었다. 기무사 요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낮게 말했다. 삭제 흔적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삭제는 아닙니다. 서정은이 물었다. 복구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 명령이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권한? 요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관리자 계정. 대대장 계정이었다. 그 순간 김태훈 중령의 목이 움찔했다. 서정은은 김태훈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중령, 너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나? 김태훈이 억지로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서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흔적은 남는다. 기무사 요원이 서버를 이미지 떠서 외장 저장 장치에 복제하기 시작했다. 초 단위 로그가 화면을 타고 흘렀다.
그 흐름이 마치 시간의 진술서 같았다.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보고가 터졌다. 유류고, 야간 차량 이동 발견, 5톤 트럭 일대 후문 방향. 서정은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좋아. 아직도 빼돌리는 중이네. 서정은은 현장 대응반에게 타령 조작 흔적을 찾아라라고 짧게 지시했다. 타령은 보통 사라짐이 아니라 연출로 만들어진다. 누군가 뒤에서 무대를 짜기 때문이다. 현장 대응반은 생활관, 취사장, 창고를 순식간에 훑었다. 그리고 삼중대 생활관 뒤편 분리수거장 옆 천막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전투와 한짝 흙이 묻어 있는데 부대 흙이 아니라 자갈이 섞여 있었다. 방한장갑 한 켤레 손바닥 부분에 유류 냄새. 그리고 도윤의 이름이 적힌 개인 물품 봉투. 헌병이 봉투를 펼치자 안에서 작은 메모가 나왔다. 나 타령한다. 더는 못 버틴다. 글씨는 도윤의 필체와 비슷했다. 하지만 서정은은 한 번에 알아봤다. 필체는 흉내낼 수 있어도 문장은 흉내내기 어렵다. 도윤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 서정은이 헌병 중령에게 말했다. 저건 타령 각본이다. 누군가 도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준비한 소품. 헌병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필적 감정, 지문 감식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은은 천막 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눈이 녹아 진창이 된 땅 위에 발자국이 여러 겹 겹쳐 있었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군화가 아니었다. 발볼이 넓고 밑창이 거친 작업화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천막에서 후문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서정은이 낮게 말했다. 민간 루트가 맞다. 지휘통제실로 돌아오는 길 한 젊은 장교가 서정은 앞을 막아섰다. 초임 소대장 윤하진 중이었다. 윤하진은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결심이 서 있었다. 사령관님, 잠깐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훈 중령이 옆에 있었으면 절대 못했을 표정이었다. 윤하진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저 이건 몰래 확보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태훈 중령의 목소리였다. 도윤이 그거 봤다며? 그럼 끝내야지. 창고에 넣어. 휴대폰도 뺐고. 그리고 새벽에 타령 올려. 알았어?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급관의 목소리였다. 각서도 받아야죠. 나중에 뒤집힐 수 있으니까. 각서 안 쓰면? 그럼 타령이면 된다. 타령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죄인이야. 녹음이 끝나자 윤하진 중위의 손이 떨렸다. 사령관님 저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병사를 그렇게. 서정은은 윤하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금 나선 건 잘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윤하진이 숨을 삼켰다. 보고도 묵인하면 공범이다. 다음엔 즉시 보고해. 예, 사령관님. 서정은은 헌병 중령에게 짧게 말했다. 윤하진 중위는 내부 고발자로 보호 조치. 휴대폰 원본 증거물로 확보. 헌병 중령이 답했다. 예, 사령관님. 오전 3시 33분. 부대 후문 방향도로. 부대 후문 쪽은 정문보다 더 어두웠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었고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러웠다. SUV 세대가 후문으로 달렸다. 타이어가 눈을 갈아내며 자작자작 소리를 냈다. 앞쪽에서 5톤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느릿하게 나가고 있었다. 트럭 적재함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틈새로 비닐 포장이 보였다. 헌병 중령이 무전으로 외쳤다. 정지. 군 헌병이다. 즉시 정지. 트럭이 순간 가속했다. 후문 차단기까지 단숨에 달려가려는 움직임이었다. 서정은이 차 안에서 짧게 말했다. 막아. SUV 한 대가 앞질러 차단기 앞을 가로막았다.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끼익. 눈길 위에 타이어 자국이 길게 새겨졌다. 운전병이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헌병이 팔을 꺾어 눌렀다. 누가 지시했어? 운전병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후문으로 빼라고만. 헌병이 천을 걷어 올렸다. 그 안에는 군 보급 표기가 찍힌 유류통들이 있었다.
그리고 상자 몇 개에는 부속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흔들어 보니 금속성 소리가 났다. 탄약이었다. 훈련용이든 실탄이든 어쨌든 밖으로 나가면 큰일이었다. 서정은이 트럭 옆에 섰다. 눈이 정복 어깨에 쌓였지만 그녀는 털지 않았다. 지금 이 트럭이 문 밖으로 나가면 너희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국가안보 사건이 된다. 그 말에 운전병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서정은은 헌병에게 지시했다. 트럭 압수, 현장 봉인, 운전병 분리, 그리고 지시자 바로 불러. 후문 트럭을 멈춰 세운 직후 김태훈 중령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여단 군수참모. 김태훈은 몸을 돌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겨울밤은 조용해서 말끝이 새어나왔다. 예, 참모님 지금은.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졌다. 야, 김태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사령관님이 내려왔다고. 너 미쳤냐? 지금 트럭 멈추면 다 터져. 김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정리는 기록부터야. 서버, 로그 다 지웠어? 병사는? 타령 올렸으면 끝이야. 너 지금 흔들리면 우리 다 같이 끝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태훈이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는 고개를 들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서정은의 시선을 마주쳤다. 서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다. 폰. 김태훈이 몸을 굳혔다. 사령관님, 이건 제 개인. 서정은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군대에 개인은 없다. 특히 지금은 수사 상황이다. 김태훈이 끝까지 버티려는 순간 헌병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김태훈의 휴대폰이 서정은 손에 넘어왔다. 서정은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방금 통화한 상대, 그리고 그 앞뒤로 반복된 번호. 여단 군수참모. 민간 번호 저장명 없음. 또 다른 민간 번호. 서정은은 눈을 가늘게 떴다. 브로커 라인이네. 그녀는 헌병 중령에게 말했다. 김태훈 중령, 통신기록 압수. 여단 군수참모에게도 즉시 연락. 현장 수사 협조 통보. 헌병 중령이 물었다. 여단장도 보고 드릴까요? 서정은이 짧게 답했다. 여단장도 오게 해. 지금부터 윗선은 도망 못 간다. 새벽 4시를 넘기자 부대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령관 내려왔다. 탄약고 털렸대. 누가 타령했대. 군대에서 소문은 불보다 빠르다. 그때 누군가 뒤늦게 타령 연출을 완성하려고 움직였다. GOP 방향 철조망 근처에서 야간 수색조가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가방은 군용 배낭이었다. 그리고 배낭 안에는 전투식량, 보급수통, 그리고 도윤의 이름표가 달린 야전복상에. 헌병이 말했다. 사령관님, 이거 타령짐 같습니다. 서정은은 배낭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야전복에서는 땀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대신 세탁세제 냄새가 났다. 새 옷이다. 서정은이 낮게 말했다. 누가 타령하는데 세탁한 옷을 챙기냐. 게다가 이름표까지 달아서. 이건 발견되라고 둔 거다. 기무사 요원이 야전복 상의를 뒤집어 보더니 말했다. 섬유에 눈 녹은 물기만 있습니다. 채운 흔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입고 바깥에 오래 있던 옷이 아닙니다. 서정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조작의 냄새가 난다. 그녀는 옷을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타령이라는 단어를 쓴 놈들은 자기 손으로 목줄을 만든 거다. 오전 3시 45분. 다시 탄약고. 현장 대응반이 탄약고 주변을 더 넓게 수색했다. 눈길 위 발자국이 엉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군화 발자국 말고도 작업화 발자국이 섞여 있었다. 부대 안에서만 쓰는 군화가 아니라 밖에서 싣는 작업화. 서정은이 말없이 그 흔적을 따라가자 탄약고 뒤편 야전막사 근처에서 버려진 장갑 한 켤레가 발견됐다. 장갑 안쪽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헌병 중령이 낮게 말했다.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민간 루트와 연결된 가능성이 큽니다. 서정은이 짧게 답했다. 그럼 더 확실하다. 은폐하려고 병사를 없앤 거다. 그때 감시초소 방향에서 또 다른 보고가 왔다. 사령관님, 경계 근무표 확인 결과 박도윤 상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대에 교대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어병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비병사가 들어간 걸로. 서정은이 물었다. 누가 바꿨나?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변경 승인. 서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오전 4시 5분. 후문 인근 군수창고. 기무사 요원들이 출입 로그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흔적을 잡았다. 박도윤 근무 기록 정상. 그런데 동일 시간대 출입 카드 로그 2차례 수정. 창고 야간 점검이라는 항목이 갑자기 추가. 그리고 그 항목 승인자가 대대장 계정. 누군가 흔적을 덧칠한 것이다. 서정은은 창고로 이동했다.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포대 냄새가 확 밀려왔다. 포대 더미 사이 사람 하나가 웅크린 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보였다. 푸르게 질린 얼굴, 갈라진 입술, 손목에 케이블 타이 자국. 박도윤이었다. 도윤이 겨우 눈을 떴다. 서정은의 숨이 잠깐 멎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도윤아. 도윤은 힘겹게 입을 움직였다. 엄마 오지 말라 그랬는데. 서정은이 낮게 말했다. 지금은 말하지 마. 숨 쉬어. 하지만 도윤은 고집처럼 속삭였다. 제가 봤어요. 탄약이랑 기름 빼는 거. 그래서 대대장이 너 타령 처리할 거다라고. 서정은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도윤이 다시 속삭였다. 저한테 서명하래요. 타령각서. 안 하면 가족까지. 서정은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군에서 각서는 나중에 누군가를 죽이는 종이가 된다. 서정은이 헌병에게 명령했다. 의무대로 즉시 후송. 창고 현장 보존. 지문, CCTV 출입 기록 전부 확보. 헌병 중령이 우렁차게 답했다. 예, 사령관님. 서정은은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끝내는 단계다. 오전 6시 30분. 대강당. 날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하늘은 잿빛,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비상소집 방송이 반복됐다. 전 간부는 즉시 대강당 집합. 반복한다. 간부들이 하나둘 모였다. 주임원사, 군수과장, 보급관, 대대장까지. 누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지만 눈동자는 다들 흔들렸다. 군대에서 큰일은 표정으로 들킨다. 서정은이 단상에 올랐다. 형광등 아래 별 3개가 더 선명했다. 박도윤 상병은 타령하지 않았다. 강당이 술렁였다. 서정은이 이어 말했다. 그는 감금당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타령으로 조작하려 했다. 김태훈 중령이 벌떡 일어났다. 사령관님, 저는 부대 기강을. 서정은이 손을 들었다. 그 손짓 하나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중령, 너희가 가장 큰 착각을 했다. 예. 서정은이 천천히 말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별이 아니다. 강당이 숨을 삼켰다. 스크린이 켜졌다. CCTV 전원 차단 시간, 출입카드 수정 로그, 근무 기록 수정 이력, 운전병 진술, 창고 출입 흔적, 타령각서 강요 정황.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맞물렸다. 군수과장이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다. 보급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정은이 차갑게 물었다. 유류는 어디로 갔지? 탄약은 누구에게 넘겼지? 그리고 그걸 본 병사를 왜 감금했지? 보급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관님, 저는 지시를. 서정은이 더 낮게 물었다. 누구 지시? 보급관은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김태훈 쪽으로 향했다. 서정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이제 정리한다. 서정은이 헌병 중령을 불렀다. 헌병. 예, 사령관님. 김태훈 중령. 군수과장. 보급관. 현장에서 증거인멸 시도. 감금 및 타령 조작 정황.
그리고 국가물자 불법 반출. 즉시 체포 및 분리. 군검찰 인계. 헌병들이 움직였다. 김태훈이 소리쳤다. 사령관님, 저는 부대 운영을. 서정은이 한마디로 찍어 눌렀다. 부대 운영은 병사를 버리고 하는 게 아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꺾였다. 서정은은 강당 전체를 바라봤다. 군대는 상명하복이다. 맞다. 그래서 더더욱 불법을 명령으로 포장한 놈은 죄가 더 크다. 그리고 그 불법을 보고도 모른 척한 놈은 공범이다. 그녀가 주임원사를 바라봤다. 주임원사. 주임원사가 굳은 얼굴로 일어났다. 예, 사령관님. 탄약고 봉인 훼손, 야간 트럭 이동. 모르고 있었나? 주임원사가 침을 삼켰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서정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보고를 받았는데 왜 상급에 보고 안 했지? 주임원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대 이미지가. 서정은이 한 발 다가갔다. 병사가 감금당했는데 이미지가 먼저냐? 주임원사의 어깨가 축 처졌다. 서정은이 선언했다. 주임원사. 직무배제. 묵인 및 은폐방조 혐의로 조사 대상. 강당 안 공기가 무너졌다. 그때 서정은은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다. 번호는 국방부 감사라인과 군검찰 한라인이었다. 국방부 감사실입니까? 국군기무사령관 서정은 중장입니다. 사단에서 탄약 유류 불법 반출 정황, 병사 감금, 타령 조작 확인. 합동감사 합동수사팀 즉시 파견 요청합니다. 현장 보존 완료, 압수물 확보, 관련자 분리 완료. 수화기 너머에서 확인했습니다라는 답이 들렸다. 강당의 간부들은 스피커폰 소리만으로도 완전히 무너졌다. 위가 연결됐다는 의미였다. 군대에서는 그게 판결문과 같다. 서정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후 이 부대에서 보복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지휘 계통을 끝까지 추적한다. 계급, 직책, 연줄 전부 무의미하게 만든다.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서정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산. 아침 7시가 조금 넘자 부대 정문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여단장 차량 행렬이 들어온 것이다. 하얀 김이 나는 배기구, 헌병의 제지, 그리고 간부들의 긴장한 눈빛. 여단장 최경석 준장이 내렸다. 그의 계급장은 별 하나. 보통이면 사단 안에서는 하늘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정은 중장의 별 3개 앞에서 준장은 아래였다. 군대는 숫자로 말한다. 별의 개수가 곧 권력이다. 최경석 준장이 격려했다. 사령관님 보고 드립니다. 상황을 전달받고. 서정은은 짧게 답했다. 좋습니다. 준장님. 지금부터 당신도 듣고 가셔야 합니다. 최경석의 얼굴이 굳었다. 예, 사령관님. 서정은은 대강당 단상에서 스크린을 다시 켰다. 그리고 여단 군수참모와 김태훈의 통화 녹취 통화 기록 시간을 띄웠다. 또한 후문에서 적발된 트럭 사진, 봉인 훼손 사진, 타령 배낭 조작 증거도 순서대로 내보냈다. 서정은이 말했다. 준장님, 이건 대대 단독 비리가 아닙니다. 여단 군수참모가 개입했고 민간 번호가 반복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즉, 부대 밖으로 흘러나간 겁니다. 최경석 준장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사령관님, 여단 군수참모는. 서정은이 말을 끊었다. 오늘은 변명하는 날이 아니라 책임지는 날입니다. 서정은은 헌병 중령을 불렀다. 헌병. 예, 사령관님. 현행범 체포 절차 진행. 사유국가물자 불법 반출, 증거인멸, 감금, 허위보고 타령 조작. 관련자 김태훈 중령, 군수과장, 보급관. 그리고 여단 군수참모. 헌병 중령이 우렁차게 외쳤다. 김태훈 중령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군사경찰 수사에 협조하라. 김태훈이 뒤로 물러섰다. 사령관님, 저는 명령을. 서정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명령을 따랐다면 죄가 줄지 않는다. 오히려 군인은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김태훈이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그럼 사령관님도 상급 지시가.
서정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내려앉았다. 중령. 내 앞에서 상급 지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그 말에 강당이 얼어붙었다. 김태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헌병들이 김태훈의 팔을 잡아 제압했다. 군수과장도 보급관도 줄줄이 분리됐다. 그들은 모두 계급을 믿고 버티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계급은 결국 정상적인 체계 안에서만 힘이 있다. 불법을 저지른 순간 계급은 오히려 더 무거운 족쇄가 된다. 서정은이 대강당 문 쪽을 바라봤다. 정문에서 시간을 끌던 박성준 상사가 구석에 서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서정은이 이름을 불렀다. 박성준 상사. 박성준이 벌떡 경례했다. 예, 사령관님. 서정은이 물었다. 새벽에 내가 정문에 왔을 때 너는 왜 차단기를 안 올렸지? 박성준은 침을 삼켰다. 규정상 보안 절차가. 서정은이 낮게 말했다. 보안 절차는 적을 막는 거다. 너는 수사를 막았다. 박성준의 입술이 떨렸다. 서정은이 이어 말했다. 너는 그 10분이 한 병사의 생명과 증거의 시간을 만든 걸 모르겠지. 박성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서정은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박성준 상사. 현장 보존 방해 및 지휘 거부 정황. 즉시 직무 배제. 조사 대상. 박성준의 다리가 풀렸다. 체포가 끝나자 강당 뒤편에서 병사 몇 명이 조용히 서 있었다. 원래 병사는 간부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병사가 주인인 사건이었다. 서정은은 그 병사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강당 전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군대는 힘든 곳이다. 하지만 힘든 것과 더러운 것은 다르다. 잠깐의 침묵. 부당한 지시를 군기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군기가 아니라 범죄다. 서정은이 끝맺었다. 그리고 병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타령을 쓰는 놈은 군인이 아니라 적이다. 그 한 문장이 강당을 완전히 끝냈다. 오전 9시 40분. 국군병원 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다. 환자 호출벨이 짧게 울렸다. 서정은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별 3개의 얼굴을 잠깐 내려놓고 엄마의 얼굴로 문을 열었다. 도유는 링거를 맡고 있었다. 얼굴엔 타박상과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목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바로 떨림으로 바뀌었다. 엄마. 서정은은 낮게 말했다. 도윤아. 네가 본 걸 말한 게 네 죄가 아니다. 도윤의 눈가가 젖었다. 전 그냥 군대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서정은이 조용히 답했다. 군대는 원래 더럽지 않다. 더럽힌 놈들이 있는 거다.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들이 타령각서에 사인만 하면 다 끝난다고. 서정은이 고개를 저었다. 끝나는 건 너희가 아니다. 끝나는 건 그놈들이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끝난 거죠? 서정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끝났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오후 1시. 부대 내 생활관. 사건이 터진 날 오후 생활관 공기는 이상하게 조용히 뜨거웠다. 병사들은 말이 없었다. 원래 군대는 말이 없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달랐다. 누구는 이를 악물고 누구는 멍하니 천장을 보고 누구는 눈만 깜빡였다. 침상 사이로 히터바람이 돌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군대에서 가장 차가운 건 날씨가 아니라 눈치다. 그 눈치가 그날 조금씩 거치고 있었다. 한 병사가 속삭였다. 야, 진짜 위에서 내려오니까. 대대장이 헌병한테 끌려가네. 다른 병사가 조용히 답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다. 윤하진 중위가 들어왔다. 눈밑이 퀭했다. 밤을 꼬박 센 얼굴이었다. 다들 들어. 병사들이 벌떡 일어섰다. 차렷. 윤하진은 손을 내렸다. 앉아. 오늘은 앉아. 병사들이 어색하게 앉았다. 군대에서 장교가 앉아라고 말하는 건 흔치 않다. 그 말 자체가 오늘의 분위기를 말해줬다. 윤하진이 말했다.
지금부터 너희한테 보복은 없다. 만약 누가 말로든 눈빛으로든 행동으로든 건드리면 그 즉시 나한테 보고해. 병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위님 진짜요? 전에도 신고한 애가 더 당했다고. 윤아진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다. 그녀는 말끝을 더 단단하게 눌렀다. 오늘부터는 다르다. 사령관님이 직접 선언했다. 기무사랑 헌병이 기록을 가져갔다. 이제 누가 장난치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난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군대에서 희망은 대단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해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 그게 희망이다. 오후 4시. 여단 사무실. 여단 군수참모는 전화가 오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를 급히 모아 봉투에 넣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단 정문에 헌병 차량이 멈춰섰고 군검찰 수사관이 내렸다. 서정은이 새벽에 걸어둔 라인이 그대로 움직인 것이다. 군수참모가 애써 태어난 척 경례했다. 무슨 일입니까? 군검찰 수사관이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불법 반출 및 은폐 공범 혐의. 군수참모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사관이 휴대폰을 가리켰다. 초기화 시도한 것까지 로그로 남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군수참모는 그제야 알았다. 군대에서 윗선이 무너지는 순간은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록이 무서워서다. 그날 밤 서정은은 다시 집무실에 앉았다. 보고서는 산처럼 쌓였고 전화는 계속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받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대응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오늘처럼 강하게 나가시면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정은은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반발은 늘 있다. 그럼. 서정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병사가 죽거나 병사가 죄인이 되는 걸 막는데 반발이 무섭다면 그게 더 무서운 군대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그런 군대는 못 본 척 못한다. 2021년 6월 군사법원. 법정은 차가웠다. 군복의 단정한 선, 법정 목재의 냄새, 그리고 정숙이라는 공기. 군사법원은 민간법원보다 더 건조하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모든 것은 규정과 기록으로 자른다. 김태훈 중령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정복은 아니었다. 군복의 어깨가 처져 있었다. 그가 믿었던 계급은 법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재판장은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CCTV 전원 차단 명령 로그. 출입기록 수정 및 관리자 권한 사용. 탈영각서 강요 정황. 창고 감금 정황 케이블 타이 흔적. 출입자 진술. 유류 탄약 반출 트럭 적발. 여단 군수참모와의 통화 기록. 민간 번호와의 반복 통화 및 송금 내역 추가 수사로 확보. 김태훈은 여러 번 저는 명령을이라는 말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딱 잘랐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되 명령이 불법이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장교는 더 그렇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김태훈의 어깨가 무너졌다. 선고는 짧았다. 군사법원은 긴 설명을 하지 않는다. 숫자로 말한다. 김태훈 중령 징역 5년. 파면. 보급관 군수과장 각 징역 3년 4년. 불명예 전역. 여단 군수참모 징역 4년. 보직 해임 및 파면. 정문 당직사관 박성준 상사 징계 및 감봉 보직 해임. 판결문이 내려오는 순간 카르텔이라고 불리던 줄은 끊어졌다. 사단은 곧바로 조치를 발표했다. 탄약 고유류고 봉인 이중화 서명 2인 CCTV 이중 저장. 야간 차량 이동 사단 통제실 자동 알림 로그 수정 불가 설정. 근무표 변경 시 상급 승인 기록 자동 남김. 신고 체계 소대장 중대장 라인 외 별도 신고 채널 신설. 내부 고발자 보호 전출 지원. 인사불이익 금지 명문화. 병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군대는 늘 바뀐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진짜로 밤이 달라졌다. 야간에 누군가 불려나가는 소리가 줄었고 정문 근무도 괜히 눈치 보며 민간인 막듯 굴지 않게 됐다. 부대 방송도 달라졌다. 불합리한 지시는 보고하라. 보고자는 보호된다. 군대에서 그 문장을 방송으로 듣는 건 병사들에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윤은 장기간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다. 감금과 협박은 몸보다 마음을 더 오래 남긴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살아났다. 어느 날 서정은에게 도윤이 말했다. 엄마, 내가 봤던 거, 말했던 거. 그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을까? 서정은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도움이 됐다. 어떻게 알아요? 서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너 이후로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말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됐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서정은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도윤아, 군인은 총을 드는 사람만이 아니다. 잘못된 걸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군인이다.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윤이 보낸 메시지는 짧았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윤하진 중위는 조용히 표창을 받았다. 화려한 행사도 없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걸 크게 떠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에게 내려온 한 줄짜리 공문은 오히려 무거웠다.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모범 조치로 표창함. 윤하진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한 게 뭐라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았다. 군대는 용기를 운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 용기는 보상받아야 다음 사람이 나선다. 도윤이 전출 준비를 하던 날 윤하진은 생활관 앞에서 그를 잠깐 불러세웠다. 도윤 상병. 예, 중위님. 윤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미안하다. 더 빨리 못 막아서.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중위님이 끝까지 말해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살았습니다. 윤하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군대에서 장교가 울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날만큼은 눈물 한 방울이 군기보다 정당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뒤 서정은의 보안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다른 지역, 다른 부대였다. 사령관님, 비슷한 수법입니다. 야간 트럭, 기록 수정, 그리고 병사 협박. 이번엔 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서정은은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철조망을 적시고 경계등을 더 흐리게 만들지만 어떤 흔적은 지울 수 없다. 상세 보고해. 잠깐의 침묵 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번에도 끝까지 간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됐다. 그날 이후 사단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남았다. 별이 내려오면 죄가 숨을 곳이 없다. 병사들은 그 소문을 전설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건 전설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군대가 처음으로 병사 편을 든 밤. 그 밤의 바람소리만은 지금도 철조망에 남아있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2021년 7월 합동감사와 군검찰 수사는 빠르게 결론을 냈다. 김태훈 중령 감금 지시, 타령 조작, 불법 반출 은폐로 군사법원 실형. 보급관 수과장 탄약 유류 불법 반출로 실형 불명예 전역. 주임원사 묵인방조로 징계 및 보직해임. 정문 당직사관 박성준 상사 현장 방해 및 지휘 거부로 징계 및 수사 대상. 내부 진술 병사들 보호 조치 및 전출 지원. 무대는 바뀌었다. 탄약고 봉인은 이중 확인, 야간 차량 이동은 로그와 CCTV로 동시 기록. 무엇보다 이미지라는 단어가 병사 안전 위에 올라오지 못했다. 도윤은 보호 전출로 다른 곳에서 복무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서정은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나 괜찮아. 근데 이번엔 진짜 괜찮아. 서정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의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군대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부당한 일을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